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듀피트렌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듀피트렌병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자꾸만 이렇게 굽어지는 병입니다. 방아쇠 손가락과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아쇠 손가락하고는 좀 다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펴면 펼 수 있는데 구부릴 때 딸깍하고 걸려서 이렇게 안 펴지고 또 이렇게 걸렸다가 안 펴지고 이런 건데요. 듀피트렌병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잡고 있는 인대, 근막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자꾸만 당기는 겁니다. 자꾸만 당기는 거.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펴지지 않고 자꾸 피려고 해도 자꾸만 쪼그라들고 하다가 정말 심해지면 이런 상태로 굽어집니다. 그래서 구부리면 구부릴 수 있는데 펴는 걸 이렇게밖에 못 펴는 게 이게 듀피트렌입니다.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많이 오고요. 첫 번째 손가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드물게 두 번째 손가락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손가락에 굽어지는 것이 과연 듀피트렌 병인지 아니면 관절염인지 방아쇠 손가락인지를 정확히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인에 많고요. 남자에 많고 보통 60대에 많습니다. 이 듀피트렌 병에 걸리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치료 방법이 딱히 없고 이 손가락을 잡고 있는 인대, 근막을 절개해 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술이 좀 험합니다. 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자꾸 오그라들어서 주사도 어떤 물리치료도 운동도 효과가 별로 없고 오로지 수술인데 이 수술 방법이 굉장히 험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째가지고 이 손바닥에 있는 인대, 그 근막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만큼 나오는데 그걸 다 걷어내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효과가 그러면 영구적이냐? 네, 영구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제거해도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주사 바늘로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굽어졌을 때 이걸 잡고 있는 인대를 똑똑똑똑 끊어내는 거죠. 이 방법을 잘 쓰는 분들은 재발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연구에 따라서 재발률이 1년에 50%, 2년에 막 80%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에 의하면 주사 바늘로 이걸 이렇게 똑똑똑똑 끊어서 폈는데 그러니까 째지 않고요. 이렇게 길게 째지 않고 폈는데 재발률이 수술보다도 낮다. 그렇게 보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듀피트렌 병에 새로운 치료 방법을 도입했는데요. 뭐냐면 주사 바늘로 하지 않고 하키나이프를 이용해서 이 근막, 이 손가락을 잡고 있는 근막을 절개해 주는 거죠. 손바닥 전체를 째는 것이 아니고 바늘구멍만 남는 건 똑같은데 주사 바늘로 이 인대를 끊어서 펴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점이 많습니다. 저도 주사 바늘을 쓰기도 하는데요.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키나이프를 이용하면 손가락을 잡고 있는 근막을 좀 완전히 절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주사 바늘로는 끝까지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 바늘로는 그 인대를 한 90%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10%를 어떻게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키나이프는 반면에 시술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거의 100%까지 다 절개를 할 수 있다. 절제를 해낼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술을 받고 나서 손가락을 완전히 펴는 것도 차이가 나지만 이후에 재발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듀피트렌 병은 수술을 해도 재발을 하는 병인데 이렇게 주사 바늘로 똑똑똑똑 끊어주면 남은 그 실이 있잖아요. 남은 근막이 있는데 그 실들이
엉겨붙어서 재발하는 게 굉장히 빠른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키나이프를 했을 때는 그 실드를 완전히 끊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이 느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데이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걸 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경과는 없지만 2년 안쪽의 데이터는 지금까지 재발은 없었어요. 따라서 이 방법이 제 느낌에는 경과도 좋지만 재발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발이 된다 해도 또 간단하게 시술하면 되니까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하면 그 재발한 부분만 하키나이프로 절제를 또 해주면 되니까요. 이 방법이 그런데 완전히 정립된 것도 아닌데 왜 얘기를 하냐.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듀피트렌 환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하키나이프로 하는 시술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듀피트렌 병에 있어서요. 재발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죠. 하키나이프, 제가는 하키나이프, 주사바늘, 그리고 수술, 절제는 수술 모두 재발 가능성이 다 있죠. 환자의 나이, 그리고 심한 정도,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쌓아서 하키나이프 시술이 과연 재발이 과연 낮은가 아니면 절개해서 수술해서 다 걷어내는 게 낮은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수술이 너무 광범위하게 손을 째야 되고 손을 째서 이렇게 길게 쬐을 때 운이 좋아서 환자가 문제가 별로 없으면 다행이지만 손은 많이 절개하면 손이 오히려 오그라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듀피트렌 병의 수술적 치료에 제한점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쬐을 때 이 자체가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몇 달 동안 손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단점이죠. 따라서 하키나이프 시술이 수술에 대안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한 1, 2주면 이 듀피트렌은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 2주면 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키나이프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라면 그리고 저라면 하키나이프 시술을 무조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너무 많고 단점이 현재까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하키나이프를 세로로 안전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 근막을 절제할 때는 가로로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의 구조를 파악하고 힘줄과 인대와 신경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 의사가 아니면 하키나이프 시술은 현재까지는 너무 위험합니다. 어떤 의사가 하키나이프로 근막 절개를 다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한가? 저도 어려운데 다른 선생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스킬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배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키나이프 듀피트렌 시술은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꼭 하키나이프가 아니더라도 하키나이프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듀피트렌 병의 하키나이프 시술 부작용이 적고 경과가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